네, 시장을 보면서 미국장보다 세지 않은데 이렇게 혹시 불평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저희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이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데요. 자, 수익으로 한번 연결해 보시죠.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진환 전문가, IES의 박수범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슈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자, 바로 AI입니다. 거기에 Fit Oracle이라고 써 있죠. 이제 저거는 이제 클라우드 쪽의 회사기 때문에 글로 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정재 씨의 명대사입니다. 테마를 어떻게 우리가 볼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ELS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또 배당으로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현성이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부터 들어갈 텐데요. 자, 우선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이번 AI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쪽으로 또 확산이 돼요. 네, 그림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줄평형? 네, AI 시장 침투율은 아직 5%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이제 95%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사님은요? 네, AI 이슈 포에버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영원한 사나이인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전일이었죠. 오라클이 이제 분기 매출이 이제 시장 전망을 좀 약간 밑돌았습니다. 순이익이 그랬지만 클라우드 부분에서 또 매출이 한 50% 정도 가까이 이제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외에서 한 9% 정도 갔었나 그랬는데 네. 본장에서는 뭐 11%, 11.75%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 주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7%대 이제 급등이 좀 나와서 다시 반등을 좀 강하게 좀 해주는 모습이고, 네. 기타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하면 뭐 저희 액침 냉각 쪽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데이터 센터 서버 관련주 요 종목도 이제 9%대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대 다시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장중 뭐 다시 신고가를 뭐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대만 파운드리즈 업체 TSMC, ADR 주인데 이것도 또 이제 미장에서 갔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TSMC, 엔비디아 이쪽 군이 좀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HBM 섹터가 좀 강했는데 우리 장은 또 좀 오늘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이 팔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것을 예측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장이 좀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꼭 아침에 갭 두고 내립니다.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이미 우리나라는 또 미장이 2일 연속 안 좋았는데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개별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뭐 리노공업이나 ISCR 같은 종목들이 뭐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초부터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뭐 HBM 쪽도 상당히 강세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반등 나오면은 국내장에서는 아침장, 오전장 좀 강하고 내릴 거라고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또 미장에서 다시 또 이제 반등을 시작하고 또 이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선을 이제 지켜주면 또 반도체 가겠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시장 침투율 5%를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네. 20%대까지 가야지 이제 주가적으로는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게 테슬라가 작년에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는 배고픕니다. I'm hungry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헝그리입니까? 네, 15%나 남았네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들의 이제 발주가 올해 1분기부터 매출이 찍힙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숫자로 증명되는 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이라는 것이 뭐 버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고 실적이 기대치보다 훨씬 높고 저희가 예상했던 거 이 정도 나오겠어 하는데 그 정도는 훨씬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상승하는 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좀 약간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테슬라랑 엔비디아 이제 그 주가 추이를 좀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의 기대감을 숫자로 증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숫자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더 뛰어넘는데 당연히 이게 어떻게 버블입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 드리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1,100에서 1,200달러 정도 갈 때까지는 아직까지 반도체가 끝난 것이 아니며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것들 1분기에 이제 실적으로 숫자로 찍히는 거를 저희가 좀 봐야 됩니다. 특히 네. 지금 HBM3E에서 지금 후발로 지금 낙인을 찍히는 삼성전자가 네. 이런 종목들까지 뭐 저희 엔비디아 가면 AMD 늦게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발이. 삼성전자도 그렇게 후발로 한 9만 원, 10만 원 찍어줘야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끝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는 뭐 누구나 의심할 여지 없이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팔면은 또 내려가 또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포모가 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따라 사면은 또 이제 또 내리고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저가권일 때 매수하시는 전략 좋아 보이고요. 18일 날 HBM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뭐 네. GTC 2024 이슈도 있고 26일에는 또 CXL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요런 단기적인 이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침 냉각 쪽으로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GST나 그다음에 HBM 쪽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내리면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GST는 약간 좀 오늘 눌림목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I와 관련해서 Forever라고 얘기해 주신 오늘 머리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오신 네, 박소호 이사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뭐 AI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알만큼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워낙 뭐 TV에서 많이 얘기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뭐 AI 산업이 지금 현재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뭐 간밤에도 최근에도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사외 이사들이 일부 좀 매도를 하면서 그 부분들 LP 물량을 좀 동원했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까지 이거 뭐지 하면서 던져야지 하면서 던져가지고 주가도 많이 좀 밀렸었고 결과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엔비디아가 고점 신호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뭐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7% 상승했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얄밉습니다. 예, 주가 움직임이 너무 얄밉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적으로 한국 증시를 떠나서 이제 미증시로 좀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저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를 그래도 꾸준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상대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좀 너무 못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 거기에다가 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많이 뛰어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솔드아웃 되고 뭐 너무나 좋은 이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건 너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아무튼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3일 연속으로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이루어지길 좀 기대해 보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좀 AI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뭐 AI 이외의 내용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AGI라는 또 그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NPU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요. 뉴로모픽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그 외로 파생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반도체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자람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AI의 다른 쪽으로 지금 이제 수급이 좀 형성되고 이제 어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을 좀 잡아주는 뿌리였다면 그 뿌리가 점점 이제 가지를 치면서 옆으로 좀 뻗어나가면서 여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빨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물론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 뭐 간에 기별도 안 가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죠. 예, 장난치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번 내일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아시다시피 옵션과 선물의 만기일입니다.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물론 동시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변동폭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워낙 지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지수 움직임도 좋았고 뭐 종목들의 움직임도 양호했기 때문에 오히려 롤오버 하지 않을 물량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오후장이나 아니면은 뭐 내일 정도에는 좀 일부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또 지나고 나면 또 뭐 패시브적인 자금들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만 짧게 듣고선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네. 종목은 지금 현재 워낙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오라클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라클 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보안 관련주로 이제 파이어링크라고 있습니다. 파이어링크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살짝 등락폭은 좀 있어요. 뭐 거래량이 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데 동사 또한 뭐 실적은 뭐 양호하게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뭐 그리고 뭐 보면 NX가 있습니다. KINX는 오늘 7%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KINX도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오늘 좀 7% 정도 보여주고 있고, 장중에는 10%까지 올라갔는데, 이 상승 추세 전 고점까지 상승해주고 하면 좀 기대해 보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재 씨 테마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또 대표적인 게 레몽레인이거든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 레몽레인 관련해서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십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테마 어떻게 한 줄 평하십니까? 네, 파급력은 인정하는데 투자는 주의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사님은요? 네, 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사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네. 지금 현재 이정재 씨가 지금 현재 유상증자, 제3자 유상자 투자했던 회사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정재 씨 관련된, 관련주로 이렇게 좀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회사를 유상증자를 이제 최근에 좀 했었던 부분들이었고, 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워낙 또 100억 정도, 약 100억 정도의 투자를 네. 좀 했던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화 되었고, 최근 좀 주가도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보게 되면,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보면, 작년부터 해서, 이 투자 내용 나오면서 상한가를 무려 몇 방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네, 8번째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을 좀 찍긴 했는데, 네. 상당한 파워를 좀 보여줬고요. 오늘도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와이더 플래닛에 대해 이제 추가적인 뭐 유상증자가 아니라, 와이더 플래닛이 아닌, 지금 현재 레몽레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레몽레인도 지금 현재 뭐 투자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뭐 상한가를 갔고, 어제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현재 파워풀하게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도 이정재 씨가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글로벌적인 인지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배우들 사이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지도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에 있어서 예. 몸값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번에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편당 10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이정재 씨가 지금 이제 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근데 조금 전에 보여줬던 YD 플래닛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레몽레인도 마찬가지고, 재무 상태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라든가 보면, 이게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좋지는 않지만, 물론 이렇게 이제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좀 더 뭐 질이 높은, 뭐 드라마라든가 IP를 좀 만들어낸다면, 뭐 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뭐 미리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일단 좀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지 좀 조정받을지는 지금 현재 당장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아무튼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특별히 관심 좀 없다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전문가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재 배우가 이렇게 건드리면은 뭐 엄청나게 가는 것 같아요. 약간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이정재 배우는 그 아파트나 뭐 이런 빌딩 이런 것보다는 좀 주식을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주식을 좀 많이 취득하시는 그런 것이 좀 보이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어제 장중이었죠. 레몽레인이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이제 2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증을 이제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그게 좀 중요한 게 누가 이 유증에 참여하느냐 했는데 이정재 배우가 이제 50억 원 정도 레몽레인에 투자를 이제 했었고요. 이제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 180억 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들여서 레몽레인 신주를 이제 획득하게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정재 배우랑 와이더 플래닛 측이 이제 지분율이 18.85가 돼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와이더 플래닛 아시죠? 이게 이정재 배우가 최대 주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정재 씨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18.85%의 어떤 최대 주주,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예 그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 이제 유증에도 이제 같이 위직 스튜디오 대표 박인규 대표도 참여를 했는데 이쪽도 이정재 대표 이제 배우의 우호 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전에 있던 김동래 대표가 이제 2대 주주로 이제 물러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어떤 회사를 또 인수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관련주들이 시간에 상당히 강했는데 레몽레이만 빼고는 다 지금 음봉으로 엄청나게 내렸어요. 위직 스튜디오까지. 네, 그리고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저번에 우리 한동훈 비대위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뭐 같이 어떤 사진을 찍었었나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고 동창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뭐 관련주 와이더 플래닛부터 해서 엄청나게 가고 대상 쪽도 좀 많이 움직이는 거 있어서 임세령 씨의 어떤 애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상당히 강세였는데 그러니까 이정재 배우가 건드리면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저희 방송에서 이거 레몽레인 당장 내일 시초가부터 사세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4월에 대선 시즌이 총선 시즌이 오긴 오거든요. 그래서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상 관련주 이런 것들은 한동훈 이 비대위원회 그 어떤 4월 총선에 있어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테마주적으로는 저는 좀 움직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또 저렇게 또 횡보하다가 테마주적으로는요. 근데 저는 뭐 권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엔터 쪽을 보신다면 CJ ENM이 정말 바닥에서 올라오거든요. 만약에 보신다면 왜냐하면 이제 저는 하반기 정도에 저는 뭐 하나 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CJ ENM도 있지만 저희 컨텐츠 쪽에서 왜냐하면 좀 기대작이 많아요. 뭐 지옥 2도 있고 시즌 2도 있고요. 예, 이제 하반기 라인업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 우리 이제 이정재 배우가 출연하는 오징어 게임 2도 6부작인데 그게 이제 연말 공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한번 바닥을 지금 바닥을 많이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바닥이 지금 그래서 CJ ENM 정도가 좀 바닥에서 고개를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콘텐츠 쪽을 보신다면 CJ ENM 정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하반기 타이틀과 관련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시간상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LS가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속상하신 분들 너무 많으시고 지금 많이들 좀 따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대비해서 이제 은행주가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지 투자자 입장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한 줄 평은요? 네, 주총 시즌을 앞두고 주주 친화 정책 발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사님은요? 네, 다시 시작되는 밸류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도 들어볼게요. 네, 근데 저도 뭐 제가 일정 정리를 좀 하지 않습니까? 매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신의 한 수에 화요일에서 얘기를 좀 한 게 있는데, 일정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정 보시면은 봐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 밸류업 기관 투자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고, 연기금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군인공제에도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미는 겁니다. 밸류업 쪽을.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그 일본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그거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일본의 증시가 상승을 하는 것이 근데 거기에 지금 포모가 옵니다. 외인 투자자들도 밸류업 있었고 요게 먹히네라는 걸 지금 경험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장에서도 지금 보시면 2월 달에도 7조 4천억 순매수입니다. 예, 아직 안 떠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금이 뭐 어디에서 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떠나지 않고 코스피를 사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그다음에 반도체 현대차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금융 쪽도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밸류업 프로그램 쪽이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똑같이 작년 은행 영업실적 잠정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융주 쪽에 저는 종목들을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신한지주나 뭐 기업은행 정도를 제가 봤었는데 기업은행 월요일부터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KB금융이 좀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예, 주주총회가 있으면 뭐 합니까? 이번에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할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15일부터예요. 이번 주. 그러니까 네.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봐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일정이.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쪽은 특히 이제 주주 친화 정책 발표하려면 재무적으로 좀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죠?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있는 회사가 금융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주들이 그래서 가장 시세를 지금 많이 뽑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주 총회가 있는 3월 말까지는 그래도 요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는 있으나 조금 추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상 주총 전까지군요. 네. 자, 그러면 이사님은 어떤 부분 좀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이제 금융주들의 움직임들 양호합니다. 지금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KB금융 쪽으로는 매수세가 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히려 기관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메리츠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금융주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좀 선호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보게 되면 외국인이 외국인이 이끌든 아니면 기관이 이끌든 간에 일단 좀 둘 다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주가가. 아무튼 다 주가 움직임이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직까지 고점 신호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리고 내일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좀 조정을 받고 추세적으로 살짝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번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아니면 추가 매수도 해서 좀 더 레버리지 효과를 좀 누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ELS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플로우였습니다.